안녕하세요. 카예행골침 안호행기 양기수 인사 올립니다. 2025년 4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어제 제가 이제 상동역을 갔어요. 온리라이프 디바이스 사무실에 가면서, 상동역을 가면서 상동역에는 도서관이 있어요. 자그만하게 갖고. 3주 된 책이 있어서 갖다 반납하고, 새로운 책을 또 빌려왔어요. 나는 외롭다고 아무나 만나지 않는다. 정신과 전문을 양창순 집, 양치네요. 참 신기해요. 그 양치가 지은 책을 우연히 지금 봤어요. 지으니까지는. 그러면 제가, 하루에 10분 정도는, 상동역 그 도서관에서 좀 머물러야 되겠다. 제목만 봐도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제목만 봐도 우리가 시대의 그 흐름은, 시대의 그 패러다임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책을 빌려왔고, 이제 빌려오기 전에 제가 살짝 봤죠. 근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적어도 두 번째 화살은 맞지 마라. 이게 불교 경전 중 하나인 아함경에 나왔대요. 아함경.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마라. 살면서 누구도 첫 번째 화살을 피할 수는 없다. 그러나 스스로 만들어 쏘는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은 피할 수가 있다. 우리의 고통은 첫 번째 화살만으로도 충분하다. 첫 번째 화살은 우리가 무방비로 걸어가는데 누군가가 나를 겨누고 화살을 쏜다면 우리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그 사람이 저한테 뭔 얘기할지를 몰라요. 근데 그 한마디가 저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화살이에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은 내가 그 말을 듣고 계속 우울해 있고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그러면은 제가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그게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입니다. 사람은 이 얼굴이 다르듯이 그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의견이 약간 충돌이 일어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걸로 뭐 내가 상처받는다?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다름을 인정하는 게 다 우리 뭐 진부한 얘기지만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 수없이 듣잖아요. 너는 틀렸어가 아니라 너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평행선을 달리는 의견 차이도 받아들이는 게 사랑이다. 당연하잖아요. 성숙한 사랑은 자기의 약한 모습, 열등감으로 가득 찬 모습을 보여도 상대방이 떠나지 않으리라는 믿음에서 출발한다. 그런 믿음 안에 있을 때 비로소 거부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사랑이 자라난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두 사람은 연인이기 이전에 친구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오늘 글을 보낸 내용입니다. 물론 친구가 될 수 없어도 연인이 될 수는 있다. 하지만 그런 관계는 그다지 오래가지 않는다. 연인들이 서로를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좀 더 오래 사랑할 수 있으려면 친구 사이에 우정과 신뢰가 있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네요. 또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을 소중하게 대해줄 상대는 없다. 이건 주제만 읽어도 어느 정도 알겠죠. 뭔 내용인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음.
오늘은 그렇게, 뭔가 드릴 말씀이 떠오르지가 않네요. 그래서 책 내용을 읽어드렸는데, 뭐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어요. 어, 일어나가지고 씻고 이제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어, 사실 머릿속이 좀 복잡한 게 사실이에요. 이 영업이라는 게 될 때는 무섭게 되고 또 안 될 때는 좀 거시기 합니다. 거시기 할 때는 방법이 없어요. 밖에 나가야 돼요. 나가서 걷다 보면은 이제 길이 보입니다. 무조건 나가야 돼요. 무조건 나가서 걷는 게 최고의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여러 가지 뭔가 얘기를 하려 했는데 떠오르지가 않아. 음, 멍청해졌나? 에, 이러다 또 떠올라요. 그게 참 인생입니다. 예, 어, 온리라이프 디바이스에 지금 올인하고 있어요. 저는 참 감사하게도 술, 담배를 하는 편인데, 하고 있는데, 그게 힘들 때, 몸이 좀 컨디션이 안 좋을 때, 그런 제품을 만나요. 그런 비즈니스를. 그래서 건강을 우연찮게 감사하게 이렇게 챙기는 것 같아요. 오늘도 가서 가장 먼저 1순위가 이제 디바이스가 2개 있는데, 다 밖에 나가 있어요. 오늘 한 대 찾아오네요. 예, 저는 남한테 퍼주는 걸 좋아해서, 제가 어제 이제 온리라이프 디바이스 같이 하는 사업자분과 농담을 했는데, 오히려 저희가 사업자들이 디바이스를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 해야 되는데, 하루에 한 번 하기도 벅차요. 왜, 기계가 다 밖에 있고, 센터에 가면은, 고객님 우선 이렇게 양보하다 보니까, 못, 못 할 때가 있어요. 그럼 굉장히 이게 거시기해요, 그런 날에. 하려고 하면은, 다른 분, 이제 고객님 오시니까 양보해야지. 상동에 한 6, 7개 대가 있는 것 같은데, 어제는 늦게 가서 했어요. 해야 돼요. 몸에 도움이 되는데 왜 안 해? 그리고 이제 제가 전단지도 돌리고 이렇게 하는데, 저를 믿고 하는 거예요, 저를 믿고. 그렇죠? 저는 항상 제가 철학이 있습니다. 제가 먹어보지 않은 거, 체험하지 않은 거, 사지 않은 걸 권하지 않아요. 물론 제가 먼저 할 때는 그래도 많이 이렇게 점검을 하죠. 많이 알아보죠. 그냥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것은 괜찮다 하면 제가 과감하게 합니다. 영업이라는 그 자체는 안 바뀌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왕이면 건강도 도움되고 또 돈도 벌 수 있으면 버는 일거양득. 음, 진짜 정말 저는 간혹 가다가 그 호스피스 병동에서 암 환자분들 고통받고 하는 걸 한 번씩 보는데 참 건강의 소중함이 절대적인 것 같아요. 솔직히 우리가 제가 이제 온리라이프나 뭐 다른 걸 권할 때 건강하고 관계된 걸 권할 때 대부분의 분들이 너무 자신만만해야 된다고 할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자기가 밤늦게까지 술을 먹고 그리고 저는 이제 온리라이프를 음, 체험하느냐 아니면은 책을 보느냐 둘 중에 하나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책을 보면요 건강에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그거보다 더 도움되는 건 없다고 봐요. 독서보다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 없어요. 그건 제가 십몇 년 동안 경험한 겁니다. 독서를 하게 되면 마음의 평온이 찾아와요. 그러면 안정이 됩니다. 근데 독서를 안 하면은 해석을 부정적으로 해요. 독서를 한 분들은 해석을 긍정적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하는 순간에 피가 거꾸로 솟아가지고 암세포가 춤을 춰요. 근데 긍정적으로 하면은 암세포가 발디딜 틈이 없어요. 제 유튜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온리라이프 안 하셔도 된다고. 책을 보라고. 온리라이프가 더 중요한 게 독서라고. 독서를 안 하시면 온리라이프 하세요. 그럼 해야 돼요. 이게 저도 그래요. 어디 가서 누군가를 우연히 만나고 어떤 우연히 정보를 들으면은 그걸 저는 더 분석을 많이 해요.
맨날 만나는 사람들 얘기는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연히 생뚱맞게 안 가던 길을 갔다거나, 우연히 오랜만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무슨 정보를 줘. 그리고 일하다가 제가 일하러 갔는데 어떤 분이 영업을 하고 있어. 그럼 제가 물어봐요. 그 영업하면 어떤 점이 좋냐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제가 돈을 많이 번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하던 일에서는 별로 못 벌었는데, 우연히 만난 사람한테 제가 그 정보를 물어보든 듣든 해서, 그거 괜찮네 해서 대박난 분양도 그랬고, 옛날에 뭐 다른 것도 있었어요. 근데 내가 지금 현재 삶에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금전적으로나 뭐나. 그럼 바꿔야 돼요. 그걸 왜 안 바꿔? 솔직히 냉정하게 말하면, 누가 그 직업을 하라고 강제로 떠밀지 않았어요. 그죠? 뭐가 안 되네, 뭐가 안 되네 하면은 바꿔야 하잖아요. 안 되는 걸 왜 계속해? 저는 그게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저한테 어떤 사람도 그래요. 또 바뀌었냐 하는데, 안 되니까 바꾼 거예요, 그냥. 이 영업이란 틀은 안 바뀌어요. 근데 상품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안 맞는데, 이 환경에.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 났는데 그 사람들 생활이 바뀌었을 거야. 전쟁 났는데도 안 바뀌면 죽음밖에 더 있겠어요.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이건희 회장님이 그랬잖아요.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꾸라는 얘기. 그겁니다. 바꿔야 돼요. 내가 이걸 갖다가 평생 직업이라 생각했는데 시대가 바뀌어서 환경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건 내려놓아야지. 왜 그걸 지고 있어요? 인연도 마찬가지. 인연도 이 사람이 난 평생 인연이라고 생각했는데 뭐 배신을 때렸다든가 뭐 배우자가 바람을 폈다거나 이러면 뭐 그걸 용납하면 같이 사는 것이고 그걸 용납 못하면은 바꿔야지.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주둥이를 책 보는 거예요. 책은 모든 걸 다 갖다 줍니다. 제가 2009년부터 책을 본격적으로 15년, 16년 됩니다. 일단은 마음이 편안하다. 그리고 어떤 사건에서, 결정적인 사건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니까요. 제가 지금 유튜브를 이제 그만 좀 얘기하려고 해요. 제 유튜브 보세요. 제목이 핸드폰 소득세, 전기세 끊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낙담하지 않고, 일단, 저도 얘기를 해버려요, 또. 누구 만나면 어제도 그 얘기를 했어요. 어려운 부분을. 얘기해야 돼요. 저는 다 오픈합니다, 그냥. 이런 상황, 이런 상태다. 어려울수록 당당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어렵다 해서 밖에 나가서 기죽을 이유가 뭐가 있어? 그 사람한테 돈을 달라 해서 밥을 달라 해서. 그거 아니잖아요. 살다 보면은, 인생이 살다 보면은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거잖아요. 저는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은, 인물이 큰 인물이니까 그만한 똥차가 많이 집 앞에 있다니까요. 그 아잔 브라마 스님, 아잔차 스님의 저는 그 똥차 스토리. 그게 저는 그분들이 얘기한 거예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역경이 많다는 얘기는 받을 것도 많다는 얘기예요. 감사한 일이 쏟아져요. 그걸 역경을 헤쳐나가면은. 그, 제가 한 얘기 아니잖아요. 내가 큰 인물이구나.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재료, 바탕이 독서예요. 스스로 세뇌를 당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부분으로. 가장 중요한 게 건강에. 그게 독서는 진짜 만병통치약이면서 또 지혜까지 갖다 주지. 또 뭐, 감사함을 알기 위한, 이거 뭐 완벽한 거예요. 완벽한 거예요. 제가 다 지금 이미 다 말했고 말할 수도 없고, 이게 일이 한번 잘 안 풀리면 쉽게 이렇게 풀려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그래서 아무나 큰 인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잠깐 뭐 하루 이틀 고생시키고 풀려나는 게 아니고, 그게 이제 뭐, 거시기 합니다. 이 거시기는 다 갖다 붙여도 돼. 그러니까,
내가 좀 힘들구나. 그러면, 내가 큰 인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답입니다. 예. 나는 책 읽기 싫어. 나 책만 보고 졸려. 그러면은, 올리라이프 디바이스 하나 사가지고 그냥 아침, 저녁으로 하세요. 아, 정말 저는 제가 아침, 저녁, 지금 이제 밖에 나가 있어서 못하지만, 진짜 해야 돼. 하는 게 너무 감사해요. 내 몸이 따뜻해지고, 약간, 뭐, 여기서 다 말할 수는 없어요, 제가. 박사는 아니니까. 어쨌든 엄청나게 저는 도움된다고 생각해요. 첨단 기술을 이용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시간이 남아들어도 솔직히 바닷가나 어디서 산에 가서 젖은 모래나 황토받기 쉽지 않거든. 진짜 뭐, 1년에 몇 번 가면 많이 가는데, 뭐든지 띄엄띄엄 가는 것보다 꾸준히 하는 게 건강에 운동도 꾸준히 하는 게 도움되잖아요. 발바닥만 올리라이프 대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발바닥 2, 30분 대고 있으면 책을 볼 수가 있어요. 책을 보거나 명상을 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디바이스 효과보다도 책 보고 명상하는 게 더 클 수도 있어요. 내가 하루에 2, 30분 그런 시간을 갖는다는 자체가 행운입니다. 행운이에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사람은 책을 안 보면은 고집만 세집니다. 겁만 더 늘어나요.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 겁쟁이가 돼요. 그렇게 설계가 돼 있어요, 유전자가. 못 바꿔요. 우리 유전자를 우리가 어떻게 바꿔요? 인간을 그대로 놔두면요, 걱정만 생기고, 겁만 생기고, 응? 웃을 일이 없어요. 그 유전자를 강제로 바꾸는 게 책 보는 거예요. 결론은 그거예요. 책을 보면 그래서 마음이 유전자가 허상이라는 걸 알고 평온해져요. 반대가 돼요. 걱정, 두려움에서 용기, 자신감, 마음의 평온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명 인사들 인터뷰하는 거 보면 뒤에 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양반들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그분들이 읽었기 때문에 저명 인사가 된 겁니다.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실제로 그렇게 읽어요. 책을 많이 봤더니 몸도 건강해지고 내가 유명인이 된 거예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게 찌해서 하는데 책 보기 싫으면 결론은 뭐냐? 책 읽기 싫으면은 난 책 읽기 싫어. 운동하기 싫은데 건강은 지키고 싶어. 저는 올리라이프 디바이스 체험을 적극 권유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책을 안 보면은 수백억이 있고 집이 10채 있어도 행복할 수 없어요. 그게 유전자 탓이에요. 실제로 아파트 10채 있는 사람 내가 막 진짜 돈 많은 사람 만나봐도 웃지 않아요. 왜 책을 안 보니까. 교회 다니고 절에 다니면 행복할 것 같죠. 저는 솔직히 또 말하지만은, 이 사람은 부처님이 재림하셨어. 예수님이 재림하셨어. 한 명도 만난 적 없어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수동적으로 하니까, 수동. 우리가 독서는 능동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해. 절에 가서, 교회에 가서 그분들이 뭐예요? 강의를 해야 되는데, 앉아있다 와요. 좋은 말씀, 박수 치고 와. 집에 오면은 다 잊어먹죠. 우리가 수동적으로, 이게 아무리 회사에서 강의를 100번, 1000번 해도 사람 안 바뀌는 이유가 수동적이니까. 수동적은 의미가 없어요. 그 돈만 낭비하는 거고, 쓰잘데기 없는. 물론 수동적으로 산 500년 하면 되겠지. 그럼 바뀔 수 있어. 500년 살 수 있어. 우리는 뭐든지 자발적으로 할 때 바뀌는 겁니다. 독서 자체가, 우리가 알라딘이나 교보본고 강제로 안 가거든. 내가 필요해서 자발적으로 가고. 그러니까 바뀌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는데 내가 봤을 때는 욕심쟁이야. 그런 사람 많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종교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든다고 하잖아요. 이게 신도들이 무대에 서고 신도들이 강의를 하고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뭔가를 교회나 절에 가면 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 선님의 아들 다 됐잖아요. 이미 자기들은 더 이상 무대에 설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이게 오히려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복제를 시켜야 되거든. 다단계만 복제를 시키는 게 아니고, 나는 저 신도를 내가 목사면은 저분도 목사로 만들어야 돼. 이분도 내가 고승, 주지승이면 저분도 주지승 정도의, 어, 그, 지식이 있어야 돼. 뭐, 지혜가 있어야 돼. 복제를 해야 되는데, 언젠가 복제되겠지, 500년 지나면은. 저는 이제 그런 수동적인 문화, 기업도 마찬가지고. 나는 이미 레벨이 와 있는데, 내가 또 얘기해. 저는 그래서 뭔가 무대에 세워라. 그 사람을 복제하고 싶으면은 무대에 세워라. 무대에 세우기 전에 그 사람에게 말하게 해라. 그 사람이, 내일 저기 와서 한 15분 정도 말씀 좀 해주세요. 하면은 그 양반이 그러면 내일 15분 하려고 밤새도록 공부할 거 아니야. 그럼 100%야, 100%. 근데 내일 와서, 내일 교회에 나오세요. 절에 오세요. 하면은, 내일 회사에 나오세요. 하면은, 그 사람이 밤새도록 공부할 일이 뭐 있어. 그냥 나가요. 나가서 또 들어. 높은 사람들 말을. 한 길에 듣고, 한 길에 흘려요. 물론 이제 일 잘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걸 잘 듣겠지만 대부분이 그렇다 이거지. 결국은 내가 조직을 키우고 싶다. 내 신도들을 많이 늘리고 싶으면은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배우게끔, 배울 마음이 생기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게 양보하는 거예요. 무대를 양보하고 대화할 때 그분들이 말 많이 하게. 내가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목사고 스님이야. 그러면 예수님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떻게, 그분이 당황하겠죠. 자기가 어떻게 알아. 만날 때마다 몇 번 계속 물어봐. 제가 이제 말하면서 제가 이제 저도 터득을 하는 거, 나도 오늘 좀 만나면 질문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말을 연습하는 건 맞아요. 말을 연습하는 것하고 말을 많이 하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나 혼자 지금 저 말 연습하잖아요. 근데 누구 만나서 내가 말 많이 하는 것은 연습하는 건 좋지만은 말 많은 건 안 좋죠. 예. 입이 열려가지고 좀 말을 많이 했는데, 해결, 알아서, 알아서 들으시면 돼요. 귀에 들어오는 것만. 아, 이렇게 두서없이 하는 거예요, 두서없이. 조회수가 20이 나오든 30이 나오든 상관없어요. 저는 말하면서 발전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좀 보고 있어요. 이놈 어떻게 했지? 인상 쓰나 안 쓰나? 인상 안 쓰잖아. 그럼 저는 한 보통 23분 됐는데 23분 동안 계속 웃었어요. 그럼 23분 동안 근육이 하회탈로 이제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50, 60 먹은 사람들 보면 인상 쓰고, 저도 아직도 인상 써요. 아직 멀었어요. 목계 아시죠? 목계. 목계도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훈련을 해야 됩니다. 웃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해요. 어디 가서 제가 올리라이프 두바이에서 하시는 여성분한테도 참 부럽다고 그랬어요. 그분은 참 웃는 관상이 이미 돼 있어. 타고났는지 훈련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얼마나 보기 좋아요. 웃어야 돼요, 무조건. 결론적으로 독서는 모든 걸, 원하는 모든 걸 다 가져다 준다. 독서를 하기 싫으면은 올리라이프 디바이스로 건강이라도 좀 챙기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저렴한 거예요. 왜 한 번 사면 평생을 온 가족이 쓰는데 얼마나 싼 거야. 저는 진짜 안타까운 게, 전 테레비 보지도 않지만, 테레비, 냉장고, 자동차, 이거 다 이거, 어떻게 보면, 냉장고는 필요하죠. 어떻게, 저 자동차 없이 뚜벅이로 평생을 살고 있잖아요.
트라우마 있어요. 옛날에 잠깐 운전하다가 트라우마 생겨서 안 하는데, 오히려 지금 환승도 얼마나 좋아요. 많이 걷고. 근데 자동차는 몇 천만 원 정도, 편리한 거 빼고는 자동차가 크게 없거든요. 오히려 영업할 때는 자동차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근데, 오일라이프 이거 기계 200도 안 되는 거, 이게 비싸다고 생각할 정도면은, 좀 안타까워요. 내 건강하고 직결되어 있는데, 그걸 비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용해 보신 분들은 너무너무 저렴하다고 그래요. 감사하다고. 그렇습니다. 건강이, 솔직히 아파봐요, 솔직히. 아프면은, 진짜, 저도 혼자 살아서 그게, 사실 저도 인간인지라 그런 때가 있어요. 네? 그런 때가, 두려움이 올 때 있으면 받아들이면 돼요. 아, 두려움이 오는 타임이구나. 실컷 놀다 가세요. 또 저는 혈압약을 먹지만은, 혈압약 그거 버릴 때도, 다 먹고 이제 버릴 때도, 아유, 감사해. 고마워.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뭐 쓰고 버릴 때. 물론 잊어먹고 안 할 때도 있지만은, 모든 걸 제가 감사하다고 저 일부러라도 말해요. 무조건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제가 책을 안 봤는데 그런 말이 나올까요, 저에 대해서? 불가능하죠. 책 보셔야 돼요. 보시면은 마음에 평온이 오고 타인을 이해하게 돼요. 타인이 틀린 게 아니고 나와 다른 거구나. 나하고 그 사람하고 얼굴이 다르듯이 당연한 것이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왜 저렇게 생각하지? 내가 잠깐 뭐 놓치는 게 있나? 궁금해 하는데. 이러면은 건강도 찾고 돈도 벌고 사람도 얻습니다. 지금까지 카예행 고을침 암호행기 양기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